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그 메모의 진위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인즉슨 지금 홍장원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메모를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14명, 16명 써있고, 그런 가운데 명단이 써있고, 그런 가운데 1,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그리고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내용 안에 전부 다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게 아니라 어떤 것 대부분이 지가 추측해서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 말하죠? 홍장원이 첫 번째, 내가 갈겼었다. 두 번째, 자의적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지금 명단뿐만이 아니라 방첩사 구금시설, 심지어 검거를 요청 관련돼서도 어떻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다 썼다라는 거예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돼서 구금, 감금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검거 요청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위치 추적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지 멋대로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메모를 써놨고 이 난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보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딴소리를.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메모가 팩트가 아니라 홍장원 머릿속에 나온 소설이라는 거예요. 소설. 그 얘기를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제대로 따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난리를 부렸던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그리고 그걸 입증한다고 내놨던 그 메모장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바로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냐? 잘 보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장원이 마지막에 뭐라 말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포 명단, 기억대로 메모에 비합리적인 걸 인정하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신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걸 지도 인정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홍장원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들었냐? 거쳐서 작성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홍장원의 보좌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듣자마자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게 아니라 여인영한테 들었던 그 내용을 보좌관이 작성을 하고 그걸 홍장원이가 옮겨 적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애초에 이게 원본이 아닌 거예요. 원본. 이건요 사본이라는 겁니다. 애초 이 명단, 이 메모는요 홍장원이 최초로 작성한 게 아니라 홍장원의 보좌관이 작성을 했고 더 중요한 건 그와 관련 홍장원이 옮겨 적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홍장원 주장에 따르면요 어마어마한 사안입니다. 바로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홍장원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애초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고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방첩사령관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방첩사령관에 전화를 했고 이러한 명단이 작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방첩사령관 통화 전에 대통령 통화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홍장원도 뭐라 말하냐? 자,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홍장원도. 자, 윤 대통령이 당시 비화폰으로 2번 전화했고 전화를 받았더니 싹자 다 받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애초부터 홍장원이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불이 나게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자신이 들고 있던 비화폰을 다른 사람이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앞서 말씀드렸던 홍장원의 보좌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그 시간에 홍장원은 뭘 하고 있었길래 대통령 전화도 못 받았고 심지어는 여인영이 불러줬다라는 그 명단마저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못할까요, 친구 여러분들? 이유는요, 바로 술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저 당일 어디 가서 청담동 중국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술을 먹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내용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증인은 피청구인이
12월 3일 8시경 지인에게 비아폰으로 전화했을 때 비아폰을 보좌관에게 맡겨두고 청담동 몽중원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제 지인들이면 뭐 여러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게 생략하겠습니다.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신문상이 깁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8시에 저도 그날 굉장히 늦게 도착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날 저와 같이 자리셨던 분들이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 술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증인은 증인의 보좌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보좌관과 몽중원과 국정원의 중간 지점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서 전화기를 받아 20시 22분경 피청구인과 약 20초간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때 그 피청구인이 한두 시간 있다 전화할 일 있으니 대기하라라고 했죠. 네. 증인은 이전에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마음이 엄청 급했고 곤란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개별적인 연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까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고 신뢰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죠. 그 KBS 보도와 그렇게 기사화 되었죠. 그건 그 기자한테 물어보시죠.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요, 홍장원의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홍장원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그 이후에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그 메모장이 어느 상황 속에 작성이 됐다라는 겁니까? 술 먹고, 음주 후에.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자의적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가 전부 다가 팩트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는 이 메모장을 작성할 당시 홍장원은 음주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메모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메모장을 가지고 정치인 체포조를 주장하는 홍장원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혀주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누구? 홍장원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